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오늘도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민병철 의원, 김천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요경마 역시 편성강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민병철 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요경마는 서울과 부산경마 공히 능력 격차가 크지 않는 그 마필들 간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컨디션 좋아진 복병마에 좀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 경주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짝수 경주 위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11번 친친짠 이미 선행 1승 단거리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이번에 선행 대항마 3번 하이유레카가 있지만 출발 이후에 순간 스피드를 보면은 요 11번 친친짠이 좀 더 앞서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단독 선행 2점.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에서는 5번 청춘열차. 직전에 후미 외곽 무딩 전개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고 직전 대비 늘어난 1400m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에 내치 게이트에서 직전보다는 힘서진 덜하는 내선, 2선 최적의 전개가 보장된 1번 불꽃왕자와 불꽃 왕자는 새벽적이 시에 예산 상군 이 말들과 강병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구력 보강과 스피드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민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영천시대란 말은 중장거리형의 말입니다. 아주 신마 중에서 아주 능력과 잠재력이 우수한 말입니다. 새벽 조교시를 보면은 상체와 하체 이렇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입상을 했고 이번엔 1번 게이트. 빠른 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내치기에서 선두권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말이 1번 5 빅터스입니다. 자, 9번 퍼포르션은 특히나 이 1400m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말이에요. 데뷔 후 2번의 우승을 모두 이 1400m에서 거두어낸 성과였죠. 한동안 여름에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베스트 아닌 상황에서 아쉬웠지만 이번엔 정상주기고요. 적정거리 1400m 출전, 요 9번 퍼포르션의 직전에 아쉬움, 만의 찬스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경주는 김천하 위원의 추천 경주 코너입니다. 1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네, 1경주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결정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죠.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4번마 너는 에이스 1200m에서 순발력을 발휘하고 2위를 했었습니다.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김천하 위원은 과연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 주실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추천하는 그 이유는 이 3두 내지 4두 경합과 선행 경합이 있는 그런 어떤 경합성 선행 취입이 벌어진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4번마 너는 에이스. 직전 경주에 1200에서 최범행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상당히 선전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선행 전개에 간다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6번마 아르고 플라잉 이 조성건 기수가 2주간 걸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조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선행 선의권으로서 경쟁력이 충분한 말입니다. 조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은 이 4번마 너는 에이스와 6번마 아르고 프라잉의 선전할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 상당히 조교 변화가 나타난 말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10번마 이 운학 하비오란 말인데 직전 경주에서 이 방춘식 기수가 늑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명장 박태종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해가지고 이 조교 상태는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달려라 번개와 병합조격해 하면서 걸음을 늘려놨고 또한 스피드 보강까지 했기 때문에 앞선 선행 경합 벌어진다면 막판 한 발 이 10번마 운학 하비오의 추임력을 기대되는 제1경주를 추천 경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초반부 1000m 레이스, 물론 4번마 너는 에이스, 6번마 아르고 플라잉 전개가 나오는 두 필도 좋지만 새벽 조교 관찰을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는 훈련 상태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던 10번마 운학 하비오 요 마필까지 확장해서 노림수를 가져보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기량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의 접전 편성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위 등급에 속하는 5등급 레이스지만 이 1400거리 이미 검증받은 마필도 여러 출전합니다. 또한 전개가 유리해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말도 한두가 있죠.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순간 스피드가 가장 좋습니다. 바로 5번 위즈 스파크가 이번에도 무리 없이 단독 선행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에 이 밀어나가는 중속이 좋죠. 이 3번 러블리 케일린과 외측 7번 그리핀이 2선 자리 잡을 것이고요. 이 상대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말이에요. 10번 청괴, 그리고 이 9번 스페이스타, 이 4번 베스켓 퀸은 후미에서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5번 위즈 스파크는요, 출발 이후 출중한 스피드를 갖추는 선행형 말이죠. 작년 7월에 그 4코너 부분에서 마필의 주행 거부로 인한 기수 낙마라는 뼈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2개월 출전 정지, 아픔을 딛고 절취부심, 공백기 동안 체중도 많이 불어나면서 파워감까지 한결 장착된 가운데 작년 10월 복귀 후 뚜렷하게 선두 장악 스피드가 보강되면서 최근 1300m 거리 연속 우승을 차지한 말입니다. 이번에 14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단독 선행이라는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볼 것으로 보이고요. 자, 10번 청괴. 이미 지난 11월 22일 경주에 현등급 1400m를 입상했던 뚝심 좋은 말이에요.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이 3코너 진입 시점에서 타마필 방해를 당했고 그 여파로 늦추입, 입상 실패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 이번에 데뷔전부터 호흡을 맞춰봤던 페로비치 기수로 교체했고요. 이 경주거리 1400m이니만큼 이 페로비치가 이런 전개를 많이 하죠. 후미에 있다가 코너에서 감아서 무빙 전개. 이번에 뭐 1400m 거리이기 때문에 무빙 전개까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은 늦추입의 우려는 상쇄가 됐습니다. 자, 9번 스페이스타. 이 직전에 초중반 두터운 선두권 흐름에서 중위 외측 밀려나서 전개 펼쳤고 이 직전의 스퍼트 시에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경합 중 한 발 부족으로 3착에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마필의 초반 전개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끌어내는 문세영 기수로 교체했습니다.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 베스트 퀸. 마체는 얇지만 근성이 우수한 강단현 마필입니다. 이미 1400m 레이스를요 2번의 우승 경험이 있어요. 적정거리라는 거예요. 지난 11월 8일 경주에서 좌후구절부 찰과상으로 이 출전 취소가 된 이후에 직전에 좀 출전 주기가 길어졌어요. 당시 직전 복귀 전 출발은 진로도 막혔고 흠이 늦추입이었습니다만 직선 외곽 끝걸음의 여력이 가장 좋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400 늘어난 거리지만 다시금 이번엔 내치 게이트 배정에 선행 찬스를 충분히 살려볼 5번 위즈스파크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직전에 그 전개 미스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필의 그 전개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빙 전개로 잘 끌어내는 이 페로비치 기술을 교체한 10번 청계 직전에 졸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찬스로 보이고요. 자, 좀 더 앞선에서 밀어나가면서 스퍼트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갈 9번 스페이스타와 자, 정상주기 들어왔고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걸음을 갖고 있는 추임마죠. 4번 베스트 퀸의 역습까지 결국 전개 유리한 이 5번 위즈스파크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5번마 위즈스파크. 게이트가 좋아졌죠?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고개가 조금 높은 듯도 합니다만 주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이 기대되는 마필인데 가장 높은 점수를 민병철 의원이 줬고요. 새벽 조교 관찰을 하시는 김천호 의원은 또 어느 마필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실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0번마 청쾌입니다. 물론 민병철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 페로비치 기술을 교체해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도전력을 내세우고 있는 말입니다. 최상의 추임력을 가진 말이고 또한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 새벽 저교 상황의 스피드 보강을 아주 엄청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3번마 이 러블리 케일러입니다. 이 말은 직전 경주에서 1400에서 외곽 선입 전개를 하면서 2착을 약간 선전했던 말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이 이연종 기수가 이 원정 저격까지 하면서 상당히 공을 들여놨어요. 새벽 저격에 또 하나는 이 구보 저격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켜서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교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번에 우승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9번 마이 스페이스 스타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9번 마이 스페이스 스타의 이 저교자가 화만식 기수였는데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승수는 문세영 기수가 뛰어나지만은 이 저교자가 바뀌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지만 저교 상태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마필을 이제 민병철 의원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1번마 맥켄지 거리인데요. 이 마필은 사실 좀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는데 결승점을 통과할 때 보면 항상 여력을 좀 남기는 모습이에요.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과거 맥켄지 거리라는 마필의 제 기억은요. 이 출발도 좋았고 앞선에서 좀 전개를 끌어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채 늦바락벽도 있고 계속된 그 최후미에서의 그 이렇다 할 걸음도 보이지 못하는데 이 발주가 좀 보완된 상황 그런 기력이 있을 때 저 노려보고 싶은데요. 아직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이번에도 좀 편성도 강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경주 거리가 1,4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맥켄지 거리 조금 서두른다면 4코너 돌 때까지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직선주로 역시 긴 거리이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경주입니다.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기량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민명철 의원이 먼저 이번 경주 어떻게 풀어주실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주거리 1400m 레이스의 이 거리를 이겨낼 근성좋은 마필에 주목을 합니다. 자, 7번 미라클이지입니다. 이 출발 이후 스피드가 부족한 유형의 말이에요. 그래서 중거리와 장거리가에서 좀 더 빛을 발할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 1400m 레이스 출전을 했었죠. 출발 후 홈이 쳐져 있다가 이 4코너 부분에서 좀 더 서둘러서 이제 스퍼트를 했습니다. 직선에서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면서 3착을 했죠. 자, 기본적으로 그 초반에 느린 마필들이 어느 시점에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는가가 항상 입상을 위한 관건이 되겠는데, 자, 3, 4코너 부분에서 뭐 무빙 전개도 괜찮고 아니면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는 그런 전개를 펼칠 때 초반에 느린 마필들도 1400 이상의 거리에서는 입상을 하곤 하죠. 자, 그런 기미를 보였습니다. 7번 미라클이지. 자,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 전개의 다양성도 도모한 만큼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오하마입니다. 이 실전 치를수록 출발 이후 스피드가 보강되고 있는 말이죠. 지난 11월 13일 경주에서 이 1400m 거리를 선두 외곽 기가 막힌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배정에 시종 3열 외곽에서 다소간 무리를 했고 마지막 경합 중 한 발 부족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 뭐 특출나게 빠르게 이끌어갈 선행마 군이 없어 보입니다. 직전보다는 좀 느리게 흘러갈 페이스, 내측 게이트 배정, 2번 오화마의 내선 최적의 레이스 입상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요. 자, 9번 원더커플 캡틴, 직전의 동거리 1400m를 우승한 전력입니다. 역시 이 초반이 느린 마필이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당시 서인석 기수가 4코너 부분에서 빠르게 추진을 했고 스퍼트를 빨리 가져갔어요. 워낙에 종반 걸음은 검증을 받고도 남은 말이기 때문에 직전에 입상의 그러한 이유는 코너 부분에서 스퍼트를 빨리 가져갔다는 거죠. 이번에 뭐 추임마 기승술 능하죠. 설동국 기수인데 이 9번 원더풀 캡틴의 다시금 동거리 1400 입상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5번 브라보 마린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데뷔 후 연속된 3착의 아쉬움. 이 말은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있는 말이에요. 이번엔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 브라보 마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7번마 미라클 이지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요. 경주거리가 1400m, 선두권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천하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우수마,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2번마 이 오하마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 김동영 기수가 전개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캡틴과 이 경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덜미가 잡혔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들어가서 최적 전개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2기승을 하고 있고, 또한 새벽 조교 시에 이 직선줄에서 밀렸던 부분을 이번에 지구력 보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2번마 오하마의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 5번마의 브라보 마린인데 물론 이 말에 좀 거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보렐리 기수가 새벽 초교에 상당히 걸음을 늘려놓고 지구력 보강 또한 스피드 보강까지 했기 때문에 이 국산 4군 해피 하나와 같이 병합적까지 하면서 이 지구력 보강을 스피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에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7번만 이제 미라클이지인데 우리 민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능력이 상당히 선취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능력 발휘가 충분히 된다면은 아주 경쟁력이 높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에서 객관적인 선행은 8번마 스프링볼트로 보여집니다. 물론 2번마 오하마가 초속 중속을 낸다면 뭐 기습을 장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초속 중속에서 객관적인 선행은 8번마 스프링볼트로 보여지는데, 민병철 의원, 요 마필에 대한 언급이 사실 없었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전에 그 의외로 빠르게 선행을 주도했고 1400m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 두 가지 단점이 이번에 포착이 되네요. 김재민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측의 2번 오하마, 물론 2번 오하마가 좀 더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기보다는 8번 스프링볼트가 선행 나설 수 있지만 압박이 들어간다는 거죠. 직전보다는 경합성 선행이에요. 직전 좀 편한 선행이었는데. 또한 이번에는 직전 대비 또 부담 중량도 늘어났습니다. 직전에도요, 걸음이 당시에 이제 미라클 이지가
넘어설 수 있는 걸음인데 마지막에 꾸역꾸역 버티는 그러한 그 마지막 걸음 보였단 말이에요.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번 스프링볼트는 이번 경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 필만 더 이제 김천화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번마 퍼스트 무버입니다. 네. 새벽 훈련 상태를 보면서 파워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퍼스트 무버 이 직전 경주에서 최적 전개를 하면서 상당히 그 전개 유리를 하면서 내측에서 막판 한 발을 가했지만은 원체 지금 이 말 경합성에 있어서 밀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병권을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주두 수는 9마리입니다. 뭐 단촐한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기량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개 상황의 변수도 있고 그래서 추입력을 발휘할 7번마 미라클 이지에도 관심이 가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최종 선택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번마 최강버들이 지난 경주에 워낙 잘 뛰었고 문세영 기수가 재기승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한데요. 민병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경주 가장 눈길 가는 마필은 5번 최강버들입니다. 이 데뷔 초창기에 그 초반에 선두 가담하는 스피드를 보이지 못하면서 항상 끝걸음은 좋았는데 결국 늦추입 고배를 마시곤 했죠. 삼착한 경험도 있었고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초반부터 아주 꾸준하게 강하게 밀어주면서 2선, 3선 가담을 했고요. 앞선에서 이 전개를 유리하게 끌어나가는 가운데 당시 1200거리 장상 카우보이에 이어서 2착을 했습니다. 이 경합증 근성도 보였고요. 자, 이번에 그 1300m 경주 거리는 늘어났습니다만 자, 레이스 흐름을 내치게 1번 에버 해피데이 정도가 이끌어 나가는 또한 6번 블랙파로스도 빠르죠. 앞선이 약해요. 그렇다면 요 5번 최강버들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2선 가담할 수 있겠고 특유의 종반 한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자, 12번 슈퍼 라이트닝입니다. 이 데뷔 10번을 뛴 말이에요. 드디어 직전에 실전 변화의 기지개를 폈습니다. 당시 과거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전개를 펼쳤고 그 강한 전력의 선행마들이 동반 입상을 한 경주에서 결국 앞선을 추월하지 못하고 4착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직전보다는 앞선이 약한 편성 요 12번 슈퍼 라이트닝 외곽 2선 감아서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자, 4번 치프 드레슬. 초반이 철저하게 느립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거의 후미에서만 전개를 펼쳤는데 자, 직전 경주는요. 뭐 1400거리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직선 올려붙이는 걸음, 채찍 동료 추진 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고 입상했던 마필과 큰 착차 없이 그 경주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준다면 요 4번 치프 드레솔 역습이 충분히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요. 자, 6번 블랙파로스 이 데뷔 후 29번을 뛴 역전의 용사죠. 직전 경주 이제 3차까지 했는데 일단은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마필로 보입니다. 내측에 1번 에버 해피데이가 있습니다만 6번 블랙파로스가 이 선두 주도권에 성공을 해준다라면은 이 1300m 레이스 선행 1승까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6번 블랙파로스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1번마 에버 해피데이. 최근 경주에서 선행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한 번은 늦발.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외로 사실 초속 중속에서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질주 습성을 변경 중인 건지 아닌지 이 부분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김천화 의원은 새벽 훈련 상태 또 좋게 보신 마필들이 있겠죠? 어떤 마필일까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5번 마이 최강 버들입니다. 저격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에 선입권 2착을 했죠. 이 병합적으로 했죠. 금마 발리오스랑 의도적으로 이 병합을 하는데 상당히
그 제어성 병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5번마 최강버들 상당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은 12번마 이 슈퍼 나이트닝 임기훈 기수가 좀 기승을 하는데 새벽 저교 상태가 좀 최상입니다. 상당히 아주 동조 마필들과 병합적까지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요주의 마필로서 저교 상태가 최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이 13번마 마이티존입니다. 지금 직전 경주에서 이 마이티존이 꼴찌를 했던 말인데 제가 새벽 저교로 1년 동안 이 마이티존을 본 결과 이번에 이 마이티존이 새벽 저교가 가장 강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보다는 못하지만은 이 42조 이성신 파트너와 외곽에서 병합을 했는데 4코너 돌아서 출발 지점까지 가서 이성신 파트너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지구력과 스피드가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호주의 복병마로서 충분히 기대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11번마 대한영웅까지 지금 좀 언급을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 대한영웅이 지금 테마 등급까지 병합적으로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이 유승환 기수가 했는데 저교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기복이 온난 심한 말이라서 한 번쯤 복병말로 분류가 되는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훈련 우수마필로 13번마 마이티존, 11번마 대한영웅. 사실 전혀 주목을 받지 않는 마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5번마 최강버들은 어쨌든 금화발리오스 국산 5군 A측에서 강구보 탈 때, 속보는 A측에서 타고 강구보는 내측에서 탈 때 상당히 발걸음이 좋았다. 그래서 민병철 의원도 그렇고 김천하 의원도 그렇고 5번마 최강버들에 대해서는 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 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병철 의원. 네. 2번마 퀸즈 팰리스란 마필이에요. 네. 요 마필이 지난번에는 늦발을 하고 후미권에서 졸전을 펼쳤다고 보여지는데 중속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마필이거든요. 그렇죠. 게이트 2점을 감안하면 조성곤 기수 기승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 바람은요. 이번 퀸즈 팰리스가 지난 11월 8일 경주에서 좀 중속을 보이면서 2선 전개를 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걸음 보였습니다. 올해 직전에 늦발하고 마지막 끝걸음, 그리고 10월 달 경주에서 후미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이 좋았는데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어차피 이번에 앞선이 강하지 않으니까요. 이번 퀸즈 팰리스도 서두르지 않고 내선에서 차분한 힘 한 배 이후에 직선 스퍼트 시점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면은 뭐 마지막 걸음이 있는 걸음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퀸즈 팰리스도 충분히 복병 가치는 톡톡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5번마 최강버들이라는 다소 객관적인 편성에서 강하다고 인정되는 마필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도전 세력은 의외로 여러 두가 거론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조금 더 결정을 미루시는 것이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으로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입니다. 국산 4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량차는 아주 크지는 않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환수율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민병철 의원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불안한 인기말을 정확히 삭제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배당을 몰고 온 고배당 복병마를 정확히 추천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후착 연결이 좀 안 됐는데요. 자, 이번 일요 경마에서는 그러한 실수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출전 마필들 간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그야말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높은 배당으로 적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모든 포커스를 이번 경주에 맞춰놓고 연일 강훈련을 통해서 자, 입상한 자리 근접한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우리는 승부를 할 텐데요. 자, 11번 블루가디언은요, 작년 10월 달까지 1800m 거리까지 섭렵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 경주 제주 다치 도지사배 대상 경주였고 힘들었고. 근데 직전에 일반 편성에서 당시 출발 전에 발주대 내에서 기립 하는 바람에 늑발을 해버렸어요. 심각한 늑발이었죠. 그 당시 그 김동수 기수가 자, 무리해서 뒤측석 무빙 승부로 초반 힘 소진이 많았다라는 거죠. 사착을 했는데 그때 그 편성이 비세리온의 벨리스트 황룡비상 강한 편성 속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주 연습 시 12월 30일에 했는데 양호 판정 받았습니다. 직전보다 한참 편성 약해졌고요. 자, 1400m 출전입니다. 직전에 출전 만회할 11번 블루가디언에 우선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자, 최근 3연승 포함해서 데뷔 후 모든 경주 입상한 12번 대한천왕 승급전이지만 다시 한번 능력 보여줄 수 있다 평가되고, 자, 9번 카페블루는 최근 동거리 연속된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연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번에 준비 상태 좋습니다. 이 9번 카페블루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 라스트 한 발 결정력 우수한 발이죠. 5번 럭키스타 항상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이밍 잡리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한 박자 빠른 타이밍 기대해 보겠고, 대폭 감량 혜택 살릴 2번 금순이 검지까지. 자, 1호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직전 늑발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11번 블루가디언을 놓고 승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후착이 상당히 난전이죠. 자, 후착마로서는 직전에 그 아쉬운 그 경주력, 성적을 만회할 만발의 준비를 갖춘 마필로 엄선했고, 적정거리 출전에 경주 여건 좋아진 마필로 골라서 자, 서울 7경주 환수 최상의 한방 승부 막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저 배당 자체가 다른 경주들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 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핸디캡으로 펼쳐지는 경주. 총 14조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전개상 초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그것이 결승점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결과가 아주 상당히 궁금한 경주예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한 마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선두권 흐름이 매우 빠른 1200 레이스입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 선두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될 경주이고, 과연 이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기 발휘할 마필 지금부터 전개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절정의 순간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말이죠. 10번 장산지형을 필두로 9번 호위무사, 그리고 7번 나우나우나우, 내치기 1번 개선행진곡, 4번 허스트캠프도 빠르죠. 2선 장악할 14번 에코블루, 오히려 에코블루가 경합 살짝 피하는 외곽 전개가 보장되어 있네요. 초반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10번 장산지형입니다.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데뷔 후 5번의 경주에서 선행 1순, 자, 선행 1순 5번의 경주를 우승한 마필이에요. 단거리 최강 선행마로 검증된 말입니다. 한동안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휴양 공백도 있었지만 공백 동안 체중도 많이 불었었고요. 작년 10월 31일 복귀 후 2번의 단거리 경주에서 선행 1승 압승을 거둔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요. 자, 7번 나우나우나우, 과거 데뷔 초창기 선행 1변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빠른 선행마 다수 출전의 단거리 경주에서 2선 무리 없이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 경쟁력을 충분히 보유한 마필로 평가됩니다. 바로 직전 경주였죠. 보자르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에서 무리 없는 선입전으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10번 장산지형이 이끄는 페이스 직전처럼 서두르지 말고 2, 3선 차분한 힘 한 배 이후에
일격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내측의 1번 개선행진곡입니다. 역시 과거에 상당히 선행마로 주목받았던 말인데 역시 빠른 스피드를 갖추고 있고요. 직전에 장산재왕과 함께 뛰었어요. 당시에는 외곽 게이트를 요 개선행진곡에 배정받아서 불리한 전개가 예상됐었지만 바로 이 장산재왕이 이끄는 페이스 2선부터서 전개를 펼쳤고 마지막에 걸음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내측 게이트입니다. 다수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이 우르르 앞선을 장악해 나가는 가운데 오히려 내선에서 경제적인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 14번 에코블루입니다. 이 작년 9월까지 1,400m, 1,700m 중거리까지 극복해 나가면서 연전연투로 이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세 차례 경주에서 모두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죠. 그래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1,200 레이스에 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중반에 그 선두권 마필과 경합을 피할 수 있는 최외곽 게이트 배정이 오히려 전개에 유리해 보입니다. 결국은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빠른 페이스 단거리 극복 가능한 전력입니다. 7번 나우의 선전에 가장 기대치를 갖고 있고요. 8군의 선행마죠. 1200 레이스도 1순위 가능해 보입니다. 10번 장산재왕의 1순. 내측 게이트 배정받아 좀 더 효율적인 내선 2선 레이스가 보장된 1번 개선 행진곡과 의도적 거리 내린 14번 에코블루의 선전까지 결국 빠른 페이스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칠 선행선입 저희마 7번 나우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1200m. 웬만한 일반 경주 가면 선행 장악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입 마필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김천하 의원은 새벽 훈련 때 또 어떤 마필을 좋게 봤을까요? 설명 부탁합니다. 예, 10번마 장산제왕이죠. 예, 조선군 기수가 상당히 열과 성을 가지고 조교를 잘 해놨습니다. 특히 이 스피드와 이 근력 보강까지 시켰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 충분히 대비하는 새벽 조교였습니다. 상당히 조교 상태가 최상급으로서 아주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교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1번마 이 개선 행진곡인데 왜 이 45절 페로비치를 불러 기승을 시켰는가 이 점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페로비치 기수가 선행마를 잘 기승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서 10번마 장산재왕이 선행을 나가고 안쪽 게이트 선입권으로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 이 2번마 퍼펙트 클론 박태종 기수가 이번 새벽 조교 시에 아주 지구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2번마 퍼펙트 클론의 선전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또 하나 이 7번마 이 나우는 사실은 직전 경주는 편성이 이번 경주보다 좀 약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따라와서 막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영위치는 않은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개 상황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해드린 그런 상황인데 2번마 퍼펙트 클론 요 마필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10번마 장산재왕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하고 2번마 퍼펙트 클론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를 잡을 텐데 전개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철 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급이 민병철 의원이 없으셨어요. 네, 물론 이제 선행을 받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 이 말이요. 퍼펙트 클로는 원래 선행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최단 거리를 이선 한번 따라가면서 입상을 했던 선입형 추임마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 지난 9월 5일 날 선행 1순 1000m를 우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오히려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 좀 졸전을 펼쳤죠. 직전에는 게이트 내측을 배정받았음에도 시정 외곽을 돌았어요. 선행 못 받고. 자, 글쎄요. 이번에 두터운 선두 흐름, 선행도 나서지 못할 편성. 과연 내측에서 갇혀서 전개를 할 것인가, 직전처럼 외곽을 빼서 전개할 것인가. 이 전개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상태감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퍼펙트 클로는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마필들보다는 좀 더 전개가 불리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10번마 장산재왕, 7번마 나우. 김천하 의원은 10번마 장산재왕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고요. 민병철 의원은 선두권의 마필보다는
선입권에서 7번마 나우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결과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구경주, 경주거리 1700m 2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지난주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경주들이 많았습니다. 복병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인기마가 졸전을 펼치면서 조합에 좀 아쉬움을 남긴 경주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파랑주의보가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쌍승까지 복승 거의 주력으로 공략을 했는데 쌍승 배당이 20배가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파랑주의보 우승이었습니다. 이혁 기수한테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자, 구경주는요. 일단 선두권에서 6번마 센스카이가 초속 중속에서 가장 빠른데 지난번에 1300m에서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1700m예요. 7번마 절묘한 선택, 지난번에 1800m 순발력을 발휘하고 마지막에 코차로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끈끈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1700m 센스카이를 7번마 절묘한 선택이 곧바로 압박을 하는 경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6번마 센스카이나 7번마 절묘한 선택이 동반 몰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점수를 많이 준 마필은 1번마 완승불패입니다. 1번마 완승불패는 지난번에 게이트 이탈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니었습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밀었을 때 선행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을 제어하면서 3선, 4선까지 모래를 맞추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4코너 돌 때 스퍼트를 조금 서둘러서 우승까지 일궈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말하고 계속 제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싸웠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완승불패가 기승한 내용을 보면 그러고도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에요. 요거는 확실하게 마필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완승불패를 실전에서는 충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경주이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6번마 센스카이나 7번마 절묘한 선택이 매력이 크게 없다면 오히려 6번마 센스카이나 7번마 절묘한 선택을 방어 쪽으로 돌리고 배당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10번마 태산천지죠. 출발하면서 내측생하고 옆에 마필을 부딪힙니다. 그게 디플러매틱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후미권 전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일단 있고요. 중속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꼴찌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종반에는 결국 여력만 남기면서 격차만 줄였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라면 지난번처럼 꼴찌 전개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력을 남겼던 10번마 태산천지가 6번마 센스카이와 7번마 절묘한 선택이 압박을 받고 무뎌지는 사이에 멋진 추임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 중에서 3번마 마이 윌리엄이나 5번마 금순이 검지 이런 마필들은 1번 완승불패와 10번 태산천지 일단 주력으로 공략한 뒤에 방어막권으로 확정을 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텐을 놓고 예를 들어서 3번, 5번, 3복승신까지 확정을 해서 적중만 해준다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경주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결과까지 좋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거리 1800m입니다. 전력은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죠. 1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났습니다만은 전개 상황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핸디캡의 부담 중량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새벽 훈련 상태에 역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새벽 훈련 관찰을 열심히 하신 김천하 위원께서 먼저 이번 경주는 훈련 우수마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서울 10경주 1800m입니다. 중급 경주의 편성인데 이번 경주에서 새벽 저그에 가장 두드러진 말은 이 9번마 행운번쩍입니다. 이 문세영 기수가 직조를 하면서 상당히 이 길게 숫보를 했기 때문에 구보와 스피드, 총망란 상당히 저교가 잘 돼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충분히 우승권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9번마 행운번쩍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한편에 말 추천을 드린다면 이 11번마 이 그레이드 캡틴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강력한 추임으로서 승급전을 지금 치르고 있지만은 이번에 페르베치 기수가 외곽주로를 구보를 신장을 굉장히 많이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이 승급전을 대비하는 아주 강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입 한 발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13번마 황금 비율입니다. 제가 이 황금 비율을 꾸준하게 저격 관찰을 했는데 지금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편성에 딱 맞는 편성이고 새벽 저격에 임기훈 기수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막판 한 발을 가할 수 있는 13번마 황금 비율까지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9번마 행운 번쩍 문세영 카드다. 이 부분만으로도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11번마 그레이드 캡틴은 페로비치 기수 4kg에 이제 감량이 있죠. 핸디캐퍼들이 판단할 때 52kg 부담 중량이면 9번마 행운 번쩍과 거의 뭐 동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병철 의원은 또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등급 각축전이 예견이 됩니다. 가장 높은 레이팅을 부여받았고 59의 과부중인데 이겨낼지. 자, 8번 빛의 정성입니다. 근성이 좋은 암말입니다. 작년도 4세마 시절에 암말 한정 대상 경주에서도 선전을 펼쳤고요. 장거리를 펼쳐졌던 2000m 그 캐럴 컵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도 5착을 했습니다. 이 장거리에서도 뭐 충분히 통할 만한 종반 결정력을 갖춘 말이죠. 자, 직전 경주는 단거리 1200m 출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그 작년도 뚝선배 챔피언인 최강실러를 이겨냈습니다. 이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자, 결정력 있는 충분한 걸음을 보이고 있고 비단 이번에 높아진 59의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가가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능력치로만 보면요. 이 8번 빛의 정상의 입상 기대치는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매직 댄서입니다. 이 부산에서 과천으로 이적한 말이죠.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 입상했던 자, 큰 경주에서도 검증을 받았던 말인데 과천 이적 이후에 지난 8월 16일 경주였죠. 당시 스포츠와 선배 대상 경주 2000m 거리. 무리한 도주성 선행 작전을 펼치느라고 그 작전인지 아니면은 끌렸는지 약간 끌렸죠. 너무나 무리한 선행 작전으로 직선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후에 산통과 재염 등으로 이제 공백을 두고 출전합니다. 이 말이 굳이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뭐 내측의 2번 천망이나 외곽의 13번 황금 비율이 빠른데 과거 입상 시에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이 1800거리를 부산에서도 충분히 중장거리에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직전처럼 무리한 선행 작전이 아니라면은 내재 기본기 요 4번 매직 댄서 가능해 보이고요. 자, 9번 행운 번쩍은 뭐 1등급 무대 1800거리 입상 전력이 있죠. 지난 9월 20일 경주에서 당시 2선 타이트한 선입전으로 입상을 했는데 이 상황에 따라 다채로운 전개를 펼칠 줄 아는 말이에요. 일명 코너 무빙도 가능하죠. 이번에 문세영 기수인데 문세영 기수 스타일이라면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2선 전개를 펼치지 않을까 평가됩니다. 1800 적정거리로 보이고요. 자, 8번 천방입니다. 직전에 약간 무리한 선행을 받았고 아쉽게 목차 3착인데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에 뭐 선행 찬스라면 충분히 1승 가능한 전력으로 2번 천방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민하게 하는 마필이
8번마 빛의 정상입니다. 앞말이면서 59kg 부담 중량입니다. 물론 능력마필들은 뭐 앞말이든 순말이든 거세마필이든 고부중을 견뎌냅니다. 문제는 앞말들이 그 부담 중량에 좀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마령 중량으로 따지면 이제 56이면 적정 부담 중량인데 한 3kg 더 다른 건데요. 이 부분을 새벽 훈련 상태 변화까지 김천하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8번마 빛의 정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말은 칩이 아주 막강한 조교 우수마입니다. 다만 하만식 기수가 이 말을 주 초중에는 조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보 조교를 장시간 시켰기 때문에 근력을 다져서 지구력을 보강을 시켰는데 기수가 좀 바뀌었다는 게 약간의 마이너스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장거리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부담 중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쯤 이 부담 중량을 달고 장거리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 이것을 한 번쯤 검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빛의 정상. 어쨌든 뭐 가장 고민을 하게 하는 마필이 8번마 빛의 정상이 될 텐데요. 조금 더 고민을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한필 질문을 드릴 게 민명철 의원께 네. 11번마 그레이드 캡틴이에요. 네. 승급전 4kg 감량.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좀 낮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뭐 충분히 경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1등급 승급전 무대라 해도 이 11번 그레이드 캡틴은 복병권 전력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부담 중량도 대폭 감량을 받았고요. 그동안 2등급 무대에서도 이제 꾸준하게 이 1800거리까지 중거리까지 충분히 섭렵을 한 말이고요. 페로비치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이 11번 그레이드 캡틴도 유리해진 경주 여건으로 1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사고를 칠 수 있는 복병마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10경주는 1800m 전력은 다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핸디캡 부담 중량에서 8번마 빛의 정상이 59kg입니다. 능력 탁월한 마필이죠. 그렇지만 59라는 부담 중량이 앞말에게는 좀 버겁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번마 위즈 스파크, 10번, 9번, 4번, 3번입니다. 6경주죠. 5번마 최강버들, 12번, 6번, 1번, 2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0번마 장산제왕, 7번, 1번, 14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8번마 빛의 정상, 2번, 9번, 4번, 11번입니다.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2번 오하마, 7번, 9번, 4번, 5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호 경주를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ilivingtv.co.kr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주로를 뛰는 기수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말들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글갱이 작업을 해서 모래를 좀 부드럽게 하긴 합니다만은 얼어있는 모래 덩어리가 말 굽으로 채워서 뒤에 기수들에게 이제 많이 날라오는데 생채기가 많이 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나 전개 상황에 따라서 겨울에 훨씬 더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신다면 조금 더 분석하시는데도 폭넓게 생각할 부분을 좀 열어놓고 선택을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저희가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가 꼭 저희들의 예측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전개도 저희들의 예측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많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